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불안정합니다. 발음이 좀 어눌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의 강의는 HPP란 무엇인가? Historical Performance Practice 약자입니다. 생소한 단어죠?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중요한 필드가 왜 동양에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공이 동양에 없습니다. 서양 음악의 발상지 유럽과 교육의 나라 미국에서만, 그것도 대학원에서 다루는 전공입니다. 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 다루는 것을 초보자 나보고 이해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모든 강의는 아무리 어려운 주제라도 초보자도 이해하게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식한 척 하시고 보물도 가져가세요. Historical Performance Practice, 한국말로 역사적 연주 관행. 제목만 들어도 그냥 머리가 띵. 그런데 알고 보면요, 너무나 유익하고 또 재밌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HPP라고 말합니다. Authenticity, 즉 진짜 배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진을 들고 와서 베토벤이 이렇게 생겼으며 아프리카 곡을 즐겨 작곡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니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에요. 이건 흑인이지 않소? 이렇게 답한다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HPP가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와 함께 가능한 진짜 배기로 다가가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아무도 베토벤을 만난 적이 없고 그 연주도 직접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 배기를 알아낸다는 것입니까? 베토벤의 생김새와 그의 무슨 곡을 쳤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족보를 다 알아봐야 되고, 제자들이 남긴 기록, 동시대 문학가, 예술가, 평론가들의 기록을 찾고, 또 그들의 철학과 사상, 베토벤이 사용한 악기, 보관된 서신들을요 가장 근접하게 어프로치하는 것을 HPP라고 합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도대체 어떻게 연주를 했을까? 저 연주 방법이 맞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바흐의 진짜 배기 연주를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서치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가 사용한 악기, 오리지널 그 매니스크립션, 그 악보, 그리고 그가 쓴 그 책, 또 동시대 그 작곡가들의 이렇게 편찬한 논문이나 이런 책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진짜 배기에 가깝게 접근하며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알아내고, 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어 온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배기 찾기 HPP입니다. 그럼 바흐는 어떤 악기를 사용했을까요? 역시 진짜 배기를 찾아 나서야겠죠. 그는 합시코드와 올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독일은 개신교를 이렇게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음악가들이 사용하는 그 건반 악기는 귀족들이 사용한 합시코드와 교회에서 사용한 올겐이었습니다. 특히 합시코드는 귀족들의 가라오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알라망드, 지그, 또 사라방드, 쿠랑트, 딩가 합시코드는 가벼운 터치로 이 소리에 울림이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바흐 선생님, 저희 악기 제조업체에서 피아노를 새로 만들었는데 환정하겠습니다. No thank you. 건반에 돌덩이를 달았나?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리고 소리는 또 왜 이렇게 커? 바흐는 피아노를 위한 곡을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흐의 건반 악기 곡들은 합시코드를 위한 곡들인가요? 아니면 올겐인가요? 이것도 HPP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의 저서 오너멘테이션이 증인이에요. 꾸밈음이라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빠른 기교로 음들을 장식하는 것이므로 바람을 파이프에 불어넣어 사운드를 전부 연결해 소리내는 올겐은 정확도와 이 신속도가요 합시코드보다 훨씬 느려서 빠른 이 장식 음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 음들을 작곡하는 인벤션, 골드베르크 변주곡, 평균율, 판타지, 프렐류드와 후가 이런 곡들은요 합시코드를 위해서 작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곡을 합시코드가 아닌 이 피아노로 칠 때는 페달이 전혀 없이 넌 레가토 터치로 합시코드 치듯이 쳐야 이 바흐처럼 치는 것입니다. 넌 레가토 터치란 이 하나하나를 칠 때마다요 손가락을 아주 빠르게 건반에서 떼어주어서 합시코드처럼 울림이 없게 치는 것입니다. 동시대 음악가 코리는 라미마 디 뮤지카라는 책에서 바로크 음악의 장식 음은 무조건 왼손과 오른손이 동시에 치도록 알렸고 True Art of Playing Keyboard Instrument라는 그 책을 출판해서 건반악기의 매뉴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전파 시대 초에 피아노가 나올 때 이 책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흐와 동시대 작곡가 그 스칼라티 소나타를 연습하는 학생들 보면요 아주 그냥 지루해가지고 그냥 하품을 하고 눈이 반쯤 감겨 있습니다. 딩딩딩딩딩딩딩딩 이런 같은 음을 반복적으로 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HPP로 진짜 백의 스칼라티의 연주법을 알게 되면요 학생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 곡이 그 곡 맞습니까? 스칼라티는 포르투갈 공주의 음악 선생님이었고 그녀가 이게 스페인 왕과 결혼하자 그녀를 따라서 스페인에서 그 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의 음악은 그 스페니시 플라멩코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플라멩코란 스페인의 그 전통적 민요, 춤 그리고 기타 반주 이 삼박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민속적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를 연습할 때 이 모든 반복된 음들을 그 플라멩코처럼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가지고서 리듬감을 살린다면요 와 이렇게 멋진 곡이 있어? 바로크 시대 초 성악가며 작곡가인 카치니가 뮤지케 누에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벨칸토 칸타빌레 하면서 외쳐댑니다. 무조건 아름답게 노래하듯 작곡하자. 이때부터 인간의 보이스를 강조하는 아리아와 또 이렇게 말하듯이 노래하며 그 액팅을 하는 레스타티브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3박자로 된 오페라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장인 장모집 이태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흐도요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건반에 묘사한 이탈리안 콘체르토 오페라의 요소인 아리아와 레스타티브를 사용한 골드베르크 변주곡 프렐류드 아리아 레스타티브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몽땅 이 건반에 묘사한 환타지 같은 곡을 이렇게 작곡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HPP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배기를 파고드는 동안 시대의 변화에 의한 그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모차르트 음악과 베토벤 음악이 가끔 헷갈립니다. 이런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가끔 받습니다. 맞습니다. 베토벤 음악은 이 세 가지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의 초창기 소나타는요 정말 모차르트 스타일과 너무 흡사합니다. 왜 그랬는지 HPP로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영자도 땡땡이 통바지, 갑순이도 땡땡이 청바지, 다 땡땡이 바지를 입는다면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서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유행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스타일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HPP의 접근 방식입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왜 한동안 비슷하게 작곡을 했을까? 그 이후의 진짜 배기를 찾아볼까요? 바로크 시대 말경 프랑스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음악 역사의 이론을 확 바꿔놓은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작곡가 라모입니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3화음 기억나시죠?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은 주요 그 3화음, 나머지 화음은 버금 3화음. 바로 이게 트라이딕 디어리입니다. 3화음의 이론이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획기적이라는 겁니까? 이 3화음이 2000년 넘게 이렇게 수평으로 작곡했던 곡들이요 수직, 수평 이렇게 작곡됩니다.
장단점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멜로디의 화성적 반주를 만들어주며 수평적 폴리포닉에서 수직으로 된 호모포닉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멜로디와 반주를 치게 된 것이죠. 헤비한 화성을 만들기도 하고 조바꿈, 자리바꿈, 음악을 아주 논리적으로 또 분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전파 초기에 하이든, 모차르트, 듀세, 클레멘티, 클라우, 또 누굽니까? 잔필드, 베토벤, 너도 나도 오른손의 멜로디, 왼손의 사마음을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변형시키며 작곡하는 게 아주 대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알베르트 베이스, 띵띵띵띵띵띵띵띵, 오스티나토, 띵띵띵띵띵띵띵띵, 아르페지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새로운 테크닉이 나오면서 이게 낭만파로 넘어가고 또 인상파, 현대파로 넘어간 것입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진짜 배기 페달법을 알아내려면 HPP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바로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사용하던 피아노를 알아보고 또 그들의 오리지널 매뉴스크립션 그 악보도 찾아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스부르크와 비엔나에 있는 모차르트 집을 직접 방문해가지고요. 그의 거실에 있는 그 오스트리안제 피아노 포르테를 보면 페달이 없습니다. 그의 오리지널 악보에는 역시 페달 마크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악보에 적힌 페달 마크는 출판사에서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의 오리지널 매뉴스크립션을 보면 그가 직접 그 페달 마크를 한 부분이 아주 많으며 월간곡은요 아예 어떤 식으로 페달을 사용해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써놓았습니다. 베토벤은 20세기 초까지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고전 양식과 형식을 아주 철저히 지켰지만 사회 분위기가요 이게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그의 작곡 스타일도 열정적이면서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의 피아노도 좀 더 아주 강한 액션과 페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동시대에게 체르니가 쓴 그 논문을 보면요.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악기에 의해 음악적 그 스타일도 변화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 증명합니다. 조금 전 제가 베토벤은 악보에 페달 마커를 직접 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베토벤이 그 마크한 대로 피아노를 쳤다가는요. 피아노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피아노 포르테는 지금 피아노처럼 액션과 울림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페달 마크는 그 당시 악기의 기준이지 지금 현대 피아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토벤 곡을 칠 때는 페달 마크보다 훨씬 짧게 그리고 아주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브라토 페달이라고 하며 발끝이 이렇게 떨리듯 아주 자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깨끗한 음색을 내는 겁니다. 물속에서 오리가 수영하듯이 아주 빠르고 자주 HPP를 통해 음악가의 인성도 찾아냅니다. 베토벤은 변덕이 아주 심했고 성격도 개팍했으며 고집도 세 여자들이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많은 작가들이 흥미롭게 이렇게 써놓죠. 그런데 진짜 배기 찾기 HPP로 접근하다 보면 정반대였음을 발견합니다. 그를 사랑한 많은 귀족 부인들은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식이 정말 풍부했으며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였어요.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대하며 그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작곡가 중 가장 많은 증거와 기록을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30대부터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수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여자와 큰 구설수가 없었던 베토벤이 사후 그 여성들과 대화 내용 엄청난 스캔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날짜들을 다 서치해 보니까요. 베토벤은 동시에 두 여자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도 충실했고 또 자존심도 강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진짜 배기로 접근하는 HPP가 Historical Performance Practice 약자라는 것도 아셨고 또 진짜 배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